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햄버거집에서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이른바 백령도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이른바 백령도 작전은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을 체포한 후에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이라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백령도 작전이 얼마나 반헌법적, 반인권적인지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일단 경찰은요, 경기도 안산의 점집에서 확보한 저 수첩에 백령도 작전이라는 얘기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까? 글쎄요, 백령도 작전이라는 이야기는 언론에서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백령도 작전이라고 하지 않고 이른바 백령도 작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이성윤 의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정치인, 종교인, 법조인 등을 수거 대상은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예. 그런 수거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수거 대상을 백령도로 보내는데 백령도 저도 가봤지만 뭐 헬기 아니면 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로 보낸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그 수거 대상들을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또는 가장해가지고 살해한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음모가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연 노상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첩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특수단에서는 정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2024년 12월에 우리 국민들이 저런 황당한 이야기를 또 듣고 저 말이 맞냐 틀리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다,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대해서 이제 보살 작전이다, 뭐 백령도 작전이다 이런 말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검찰에서는 일단 이 수첩에 대해서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재검토할 방침이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재검토가 되는 거고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수첩 자체에 대한 신빙성 문제가 아니라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도를 기반해서 지금 보도된 내용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통상 이 형사 수사에서 수첩같이 본인이 기록한 그 기록물 같은 경우에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높게 봅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얘기되는 바와 같이 사살이라든가 백령도 작전 또 이 정치인 등의 수거 또 사살 등의 이 맥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게 실제 계획으로 구체화돼 있고 지금 소위 말하는 백령도 작전이 1부터 10까지 기획된 작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실제 기재된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반을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수첩 자체의 어떤 증거력 자체를 의심하는 정도는 아닌 거로 봅니다. 지금 검찰에서는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공모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을 텐데 민간인과 국방부 장관이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노상원 씨는 예비역이잖아요. 예. 아무리 정보사령관이라고 한 핵심적인 그 보직을 했었다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 현직은 민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정식 계통을 밟지 않고 저런 민간인과 저런 행동을 했다. 이거는 비선 라인을 활용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하면 계엄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저것을 쿠데타로 할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노상원 씨하고 저런 행동을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 등에 대한 그 처벌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까지도 보고가 됐다면 이거는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거고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살 내지 백령도에서의 어떤 그런 행위들이 대통령가 인지되거나 지시했다는 내용들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건 지금 이 적용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에 더해서
내란 예비 업무, 내란 목적 살인의 미수.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위들이 일정 정도 실행의 단계까지 갔다고 하면 이 죄 적용도 검토될 수 있고요. 만약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내용까지도 사전에 검토되고 대통령이 인지했다고 하면 그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거든요. NLL 도발이라든가 예. 백령도에서의 일종의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내용들, 그걸 통해서 사회적 소요, 계엄의 명분을 삼고자 하는 것이 사전에 기획됐고 노상원을 통해 김용현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 내용이 공유되고 인지가 됐다고 하면 내란에 더해서 관련된 내란죄, 외환죄 등의 여러 이 범죄 적용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가수 송민호 씨 얘긴데요. 네.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송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어떤 생활을 한 건가요? 글쎄요, 송민호 씨는 이제 마포구에서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라고 하는 건데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현행으로는 네. 21개월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9개월인데 작년 3월부터 그다음에 올 2024년 12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거니까 이제 그 소집 해지가 된 거죠. 근데 문제가 된 거는 근무 태도, 근태라고 하죠. 예. 마지막 날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지난 10월에는 해외여행도 갔다 왔다라고 했는데 예. 이게 뭐 정식 휴가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뭐 병가 입원 아니면 연차 이런 걸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가 필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병역법에 보면요. 예. 아무리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했을 때에는 이탈한 기간의 5배 연장 근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열흘을 이탈했다 그러면 50일을 더 근무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 이탈한 그 일수가 8일 이상이 되면 이건 형사처벌 받습니다. 예. 3년 이하 징역에도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서 정확하게 그 실태를 파악한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만약에 경찰이 이제 송민호 씨 근태 의혹과 관련해서 내사에 나섰는데 만약에 송 씨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재입대를 하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 뭐 싸이 씨도 다시 입대를 하지 않았나? 뭐 비슷한 경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싸이 씨 같은 경우에 재입대한 적이 있죠. 근데 네.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이었습니다. 그 병역법상 산업기능요원은 근무 이탈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소집을 해제하고 군 복무 재입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예.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탈 일수의 5배를 연장 복무할 수 있게는 돼 있지만 군 재입대 조치 처분은 병역법상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싸이 씨의 사례가 지금 이 송민호 씨 사례에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서울시에서도 이 사회복무요원 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는데 네네. 시 차원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전수조사라고 하니까 예. 그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네. 왜냐하면 병역법에 이래 쭉 규정이 나와 있고요. 사회복무요원 그 복무 관리 규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규정들이 다 지켜지고 있는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나 이런 사회적으로 그 공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뭐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력한 사람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정혁진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